안녕하세요. 백학 DMZ 마을여행사 아침의 협동조합입니다. 저는 네클리스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아침에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영상은 제3강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2년도부터 우리 접경지역 설문조사되면 이제 저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뭔가 연구를 계속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새로운 DMZ 그 관광에 대한 새로운 소스가 좀 저한테 좀 제공하기도 하고 뭐 들으면 또 저희가 모르는 또 새로운 게 또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물이.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것도 이제 DMZ 만들어가는 DMZ 관광인데 서울대학원의 김윤영 연구원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윤영이라고 하고요. 여기 연천 백학년에 작년부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인연이 돼서 작년에 여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후보부에서도 관광객 설문조사도 하고 또 올해도 또 다른 또 연구, 농촌 관련 연구를 또 같이 진행하게 돼서 같이 지금 좀 인연을 맺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 그런 것들을 공유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동안 계속 이제 뭐 세 번째 강의인데 아마 조금 관광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을 건데 저의 오늘 이제 강의의 이제 기본은 그러니까 거주민도 같이 고려하는 그런 관광입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이 사실은 관광객들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을 찾는 그 지역에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행복해야지 이 지역이 이제 오래 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 하에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오늘 내용은 일단 첫 번째 파트가 작년에 진행했던 내용들, 아까 말씀해주신 설문조사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반부를 이제 다른 지역의 사례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런 지역 자산들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리빙랩이라는 요즘 또 그런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작년에 이제 서울대학교의 통일평화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북한이나 이제 평화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접경지역 관련된 주제로 이제 지원을 받게 돼서 이제 연천 백학년에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굉장히 긴데요, 어렵고 어쨌든 기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거주민도 여기서 행복해야 되고 여기에 온 관광객들도 행복해야 이 지역이 없어지지 않는다. 지역에 사람들이 계속 찾게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지속 가능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행복을 해야 돼요. 만약에 거주민들이 행복하지 않고 관광객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기에 사람들은 계속 떠나겠죠. 그리고 찾지 않게 돼요. 그러면 요즘 되게 강력한 좀 이게 좀 부정적인 말인데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동네가 이제 없어진다고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찾지 않으면 결국은 이 동네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이제 전제 하에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의 정의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접경 지역은 사실 저희가 그냥 휴전선에 맞닿아 있는 곳이 접경 지역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연구를 하면서 직접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접경 지역은 이제 접경 지역 특별법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휴전선, 그러니까 해상의 북방 한계선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랑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보시면 뭐 춘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까지 직접 닿지 않아 있어도 다 접경지역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플러스 이제 3번이 비무장지대 집단 취락지역인데 아마 제가 대성동 마을일 거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합해서 다 접경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경지역은 사실 예전에는 농업이나 서비스업, 소매업 같은 것들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관광산업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관광객도 보지만 이제 지역민들도 같이 행복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지역 자산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은 뭐 다들 여기 다 연천군 거주하시나요? 네. 그러면 연천군은 다 저보다 다 잘 아시겠죠? 면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5위라고 합니다. 근데 면적적으로 보면 서울에 1.2배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94%나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이제 제한이 있죠. 그리고 연천군 전체 면적의 30%가 미국 지역이라서 실제로 연천 국민이 다닐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일반인들 다닐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은. 연천군의 인구는 이제 2022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민등록 그걸 기준으로 하면 42,000명 정도 됐고, 아까 경기도에서 5번째로 가는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 인구의 0.31%밖에 안 되는 지역이고요. 연천군은 이제 예를 들면 15세 미만 인구는 8%, 15에서 64세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그거는 61%, 65세 이상이 29% 정도 되는데, 경기도 그림을 보시면 이제 분포가 완전히 다르죠. 이제 경기도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좀 이제 안정된 항아리 모양을 보이는데, 연천군은 이미 이제 이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경기도 평균과 굉장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도권은 사실은 거의 다 흰색이거든요. 거의 지정이 안 되는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곳이 연천군이랑 가평군.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감소할 거다. 여기는 문제다.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이 외에 이제 강화군이랑 옹진군 이제 인천시라서 이제 빠진 거고, 경기도에서는 이 2개 군만 지금 인구 감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천군의 인구 구조예요. 그래서 2015, 16년까지는 그래도 좀 유지를 했습니다. 주황색 라인. 근데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2016년까지는 은퇴자의 비촌이나 고령 인구가 유입된 건데 같은 기간에 젊은 층이 다 빠져나갔대요. 그러니까 초중학교 학생 수가 2016년까지 20%가 감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많이 들어왔지만 젊은 층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이렇게 위에가 뚱뚱한 그런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연천군은 지금 2017년에 이런 모양이었어요. 근데 연천군 2037년은 완전 이제 정말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죠. 근데 인접한 파주시를 보면 파주는 아무래도 신도시도 있고 이제 자유로가 연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파주시도 어쨌든 고령화는 이어지지만 연천군 정도로 되진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두천시도 연천구처럼 좀 이제 비슷한데 사실은 이제 예측한 걸 보면 연천군이 사실은 좀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천군의 산업은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1차 산업은 농업, 임업 이런 거죠. 2차 산업은 제조업이나 공업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그쪽이 발달을 하지 못했고,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서비스업이 발달됐다기보다는 공업적 기반이 이제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뭐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연구에서 이제 연천군의 관광 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연천군이랑 파주시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파주시랑 사실 고유 문화재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비슷한 지역을 이제 공유를 했으니까. 근데 파주시랑 연천군은 다 한국전쟁의 격전지였고, 또 이제 임진강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관광도 모두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파주시가 좀 좋다 보니까 약간 DMZ 관광, 뭐 이런 평화관광 이런 거 하면 사실 파주시를 먼저 많이들 떠올리죠. 서울에서 가는 또 접근성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파주시는 이제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로 자유로워 올 수 있지만, 이제 연천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대중적인 안보 관광지는 아직 되지 못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태풍 전망대 제인 폭포 같은 이제 뛰어난 관광 자원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민선 8기 김덕현 교수님도 이제 뭔가를 이제 뭐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관광보다는 보존해서 하는 그런 관광들을 좀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설문조사인데요. 굉장히 긴 설문지여가지고 많이들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 이런 페이지가 A4 용지로 이제 4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이 조사를 작년 딱 이맘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월에서 11월까지 거주민 179명 그리고 관광객 200명 넘게 이렇게 설문 응답을 해서 이제 연천군 백학면 그리고 장남면까지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뭐 여기 노인복지관에도 가 있고 마을회관도 가고 그래서 9월 뭐 11월까지 계속 와서 네,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관광객은 작년에 이제 통일바라기 축제 행사장에서 토요일에 한 번 하루를 했는데 사람이 정말 얼마나 오시는지 하루 만에 그냥 원하는 수의 설문지를 다 하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9월 17일인가 그랬는데 너무 더웠거든요. 9월인데 너무 더웠었는데 정말 많이 오시고 뭐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다들 만족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이제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면 179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응답자에서 네네. 179분 중에 이제 여성분들이 좀 응답을 많이 해주셨고 평균 연령이 이제 응답해주신 평균 연령이 66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연령층이 좀 높은 편이었고 여기에 이 179명의 평균 거주 기간을 따져보니까 35년이더라고요. 1인 한 분이 최소 35년 정도는 많이들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사신 분들이 이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설문 응답자 중에 30% 정도는 농업에 종사하시고 주부, 뭐 사무종사자, 무직 순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 동그라미에 보시면 연령 분포인데 거의 4분의 3이 이제 50대 이상이고 거주 연수는 10년 이상이 거의 다예요. 10년 미만은 거의 13% 정도밖에 안 돼요. 관광객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호로고로에 9월 17일에 온 사람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연령대는 아까보다 훨씬 고르죠.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가 골고루 호로고로를 찾고 있더라고요. 거주지는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았고 일단 서울시, 인천시 순이었고요. 직업은 이제 사무직이나 전문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셨고 성별은 뭐 여자분들이 조금 많으신 편이었습니다. 좀 흥미로웠던 거는 작년에 이제 방문 횟수인데요. 호로고로에 오셨던 분들이 처음 오신 분이 58%, 두 번째 오신 분들이 42% 나왔습니다. 한 번 오셨는데 더 좋으셔서 또 오신 분들이 42%나 됐다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다들 만족하고 계셨다 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지의 첫 면인데요. 저희가 거주민과 관광객한테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이 지역의 거주민한테는 이 연천군 백학면, 장남면의 동네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세요? 첫 번째, 동네의 경관. 두 번째, 생활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세 번째, 생활시설들이 다양하게 있는지. 네 번째, 생활시설들에 접근하기가 쉬운지. 뭐 수질은 어떤지. 폐기물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대기질, 공기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18개를 이제 왼쪽이 제일 만족하지 않아요. 오른쪽은 매우 만족한다고 해서 물었고 관광객한테도 똑같은 걸 물었어요. 관광객이 봤을 때 관광객은 오늘 처음 와봤지만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관광객들이 여기 올 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관은 어떤지 여기 와봤을 때 여기 좀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좀 충분한 것 같아 보이는지 뭐 여기 토양, 소음, 대기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흥미로운 건 맨 마지막에 이 동네에 사회적 교류 기회가 많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이 지역의 주민들이 연대감이 있어 보이는지 이런 것까지 관광객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좀 이제 다른 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항목들을 이제 쫙 이제 평균을 내봤어요. 그래서 관광객과 거주민 모두 대체적으로 자연환경 부분, 경관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선이 4점인데요. 그거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관광객은 대기질, 토양질, 소음 수준, 뭐 전반적인 환경, 동네의 경관 같은 거에 굉장히 다들 만족을 하고 있고 거주민들도 비슷합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대기질, 토양질, 소음, 경관도 다들 좋아하시고 여기 이제 거주민들은 주민들 간의 연대감이나 사회적 교류 기회에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신 걸로 두 번째로 저희가 거주민들은 여기에 사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행복과 관련된 문항을 5개를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나의 삶의 여건은 훌륭한 편이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또 이런 것들을 거주민과 관광객한테 다 물어봤고 또 거주민한테는 나는 이 지역에 계속 살 건지도 물어봤고
또 이제 이 지역을 다른 사람한테 여기 이사 오라고 추천을 해볼 건지 그런 것도 물어봤고, 또 관광객분들한테는 나 여기 다시 올 건지 물어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여기를 추천할 건지도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삶의 만족도를 봤을 때는 접경 지역의 관광객분들보다 관광객들이 거주민보다 삶의 만족도는 좀 높은 것 같았어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여행 오는 분들이 삶의 만족도 당연히 높겠죠. 놀러 왔으니까. 나 지금 놀고 있으니까 행복하겠죠. 근데 거주민분들은 사실은 관광객분들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 지금 와서 나 놀고 있는데 나 지금 막 농사하고 있어. 이러면 나 삶의 만족도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의 관광객들이 여기 다시 올 건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주민분들한테는 여기 계속 살 거냐고 물어봤는데, 또 거주민분들은 계속 살 거래요. 여기 자기는 계속 살 건데, 점수를 보면 거주민이 좀 더 높죠. 이거는 왜냐면 연령대가 다들 높기 때문에 제가 설문 받으면서 보니까 내가 이 나이 돼서 이제 어디가 이러면서 그냥 나 계속 살 거야 이렇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거주할 거라는 점수가 높은 거고, 관광객이 다시 방문할 건지 이거가 결코 낮은 건 아닌데 그냥 비교해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건지를 보면은 거주민분들 추천 안 해요. 추천이 조금 떨어집니다. 나는 살지만 남한테 또 추천까지는 안 한다 이런 거고, 근데 관광객들은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아, 나는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할 거야 이렇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할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안 할 거고, 관광객들은 나 다시 올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연천군 백학년 장남면에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고 유지되어야 할까를 봤습니다. 이것도 거주민이랑 관광객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요거 왼쪽에 그림은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할 때 쓰는 그림이고요. 거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만족하는 거를 보니까 사회적 교류 기회가 여기는 풍부하다. 이런 걸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시설, 생활시설의 질에 만족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숫자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 이제 공공시설이나 여가시설, 노인복지관, 행정센터, 보건지소 이런 데서 그래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되게 질이 높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았고요. 경과는 관광객과 거주민분들 모두 다 이제 너무 만족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게 주민 간 연대감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자기 주민 아닌데 왜 주민 간 연대감을 만족한다고 봤을까요? 이거는 여기가 이제 관광객들이 호로고루에서 이제 보고 가셨는데, 호로고루가 주민자치회 분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주차도 다 이제 주민분들이 안내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이제 주민분들이 활동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주민들이 연대감이 되게 높네. 진짜 주민들이 만든 이런 관광지네. 이런 것들을 보고 만족을 하시고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내봐도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에 어떻게 주민 간 연대감이 영향을 미쳤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 요즘에 관광객들은 더 좋아한다. 주민이 나서서 이렇게 해주고 내가 진짜를 보고 갔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가시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 자산은 제가 이제 작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짧은 지식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연천에는 그냥 DMZ나 생태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고구려부터, 선사시대부터 있죠. 거의 구석기 시대 고인도부터 있으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제가 계속 이제 느꼈던 거지만 여기는 진짜 북한이랑 나뉘지만 않았으면 정말 번성했을 그런 지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게 사실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발전시키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이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주민이랑 관광객한테 이제 주관식으로 써보라고 했어요. 거주민한테는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지역 자산이 뭔가요? 라고 한 10개를 써보라고 했고, 관광객한테도 우리 지역의 중요한 지역 자산이 뭔가요? 그리고 10개를 써보라고 했거든요. 다들 비슷하게 이 시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호로고루가 다 이제 우리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왼쪽에 거주민을 보시면 다양해요. 이때 산단각 재래도 있고, 3.1 만세운동파, 복지관, 호국영웅 정신 계승마을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관광객들은 막 파주 다 상관없이 막 다 써요. 여기 이 동네에 대해서 써달라 그랬는데 옆에 접경 지역 다 써주고, 황포독배 이런 거 다 써놓으시고, 여기 이 지역의 자산을 그래서 좀 넓게 좀 보고 계신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금방 넘어갈게요. 저보다 더 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 자산은 경제 중심형, 문화 지향형, 사회 토막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제 중심형은 어쨌든 뭔가 경제적인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자산들 이런 것들이 있고 문화 지향형은 뭐 역사 문화 자산이나 여러 가지 뭐 전쟁 관련된 그런 자산이나 여러 가지 뭐 문화 자산들을 이렇게 하고 사회 통합형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람들의 모임이 이 지역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관광으로도 또 연결시키고 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역 자산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 지향형 자산도 이제 많이들 발굴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뭐 백학팔경, 네클리스, 군마, 지게부대 이야기 같은 것들을 잘 이제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잘 알 수 있게 좀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거주민을 중심으로 한 이런 자산들을 발굴해야 된다. 또 여기 지명 협동조합도 있고 DMZ 네클리스 협동조합도 있고 또 이런 마을들 주민자치회 이제 거주민 중심의 이런 조직들을 중심으로 이런 자산들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그냥 군청에서 그냥 돈 주고 갑자기 외부 컨설팅 업체가 들어와서 그냥 이런 거 만들어주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공부하면서 또 개발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농산물 가공품이나 대표 상품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지역민들한테 또 이익이 올 수 있는 자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지역 자산을 각각을 보지 말고 이제 연계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 기반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좀 강화하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그리고 사실 투어를 하시다 보면 연천만 왔다 가시진 않으시죠. 포천도 다니시고 파주도 같이 연결해서 다니시니까 그런 쪽과의 협력 관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거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생활시설이나 교통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확충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주민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외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고 많이 자문도 듣고 오늘 뭐 다 공부하시는 것처럼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하면서 좀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제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제 커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해본 건데 여기서 이제 주황색 글씨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진짜 여행, 로컬, 개인화된 여행으로 이제 지역민이랑 소통하는 그런 관광들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해야 되고 기반 시설도 당연히 뭐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사람들 친절한 개방성 이런 것들이 외부인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이런 관광객들을 열린 마음으로 또 대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 또 이제 이 지역의 자연경관이 이제 망가지지 않고 보존돼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관광지로 좀 이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관광으로 인해서 거주민들에게 일자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 콘텐츠로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이 지역에서 이제 행동감을 느낄 수 있게 여기서 생활하는 게 즐겁고 여기에 오는 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23년 관광 트렌드라고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를 한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대문자만 따서 MOMENT 이렇게 해서 모먼트라고 부르죠. 2023년의 관광 트렌드는 모먼트다. 1번은 로컬 관광, 2번은 아웃도어 레저 여행, 3번은 농촌 여행, 4번은 친환경 여행, 5번은 체류형 여행, 6번은 취미 여행이다. 이렇게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것들, 연천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꼭 뭐 지방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전국을 다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번을 보시면 로컬 관광.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진짜 가서 지역민들 좀 만나고 진짜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고 이런 여행들을 다들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이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여기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못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찐 여행을 해야 된다.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먹을 거 이런 거 먹어야 되고 또 여행지 지명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취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로컬 관광을 하겠다는 의향이 한 58% 정도 되니까 그냥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보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좀 관광객들이 있는 겁니다. 또 아웃도어 레저 여행은 뭐 이건 골프장도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등산, 트레킹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캠핑도 여기 들어갈 거고 뭐 낚시, 걷기 다 뭐 포함됩니다. 아웃도어 레저 여행을 이제 많이 하고 싶어 한다.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럴 거예요. 예전에 좀 이제 코로나 때 좀 야외로 많이 가는 여행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또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농촌 여행. 그래서 농촌 여행을 가는 거를 요즘 한 달 살아보기, 일주일 살아보기 이런 여행들도 많이 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전에 대비해서 농촌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여행을 하겠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이제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자연을 좀 보존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여행을 하겠다. 이런 또 트렌드들이 있고, 네 번째가 체류형 여행.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기왕 가는 거 조금 더 있어봐서 아까 말씀드린 로컬 여행이랑도 좀 더 연관이 되죠. 그래서 좀 더 알고 가고 싶은 그런 여행들을 또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한 1박 2일 뭐 당일치기 여행도 있지만 주말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행들도 있고, 그런 여행 형태도 있고,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취미 여행입니다. 가서 자기 취미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여행 가서 해보겠다. 뭐 예를 들어 뭐 나는 맛집 탐방을 너무 좋아하니까 맛집만 다 돌고 오겠어.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레저를 하고 오겠어. 세 번째는 내가 전시관 다니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로컬 책방 같은 데 가서 옛날 고서적 뭐 책방 같은 데도 가볼래. 이런 취미 여행, 이렇게 6가지의 그런 여행 형태가 올해의 트렌드라고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딱 보면은 이제 다들 맞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지역 기반 관광은 결국 이 6가지의 개념을 다 통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형태입니다. 사실 이런 관광의 뭐 형태가 되게 많아요. 여기 공정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 형태들이 있는데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관광이 이제 거주민이 해야 되고 거주민이 해야 관광객들도 만족하고 간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되는데 정의를 보면 매스 투어리즘의 대안이라고 하는데요. 대량 관광.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좀 더 개인화되고 이제 좀 더 소규모지만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티가 운영하고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존하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들한테 질 높은 경험을 주고 또 주민들이 운영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도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오게 되는 뭐 중간에 누가 끼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지역민이 주도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질 높은 경험 제공, 직접적인 수익이 우리한테 오는 것들이 지역 기반 관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트렌드가 아까 말씀드린 요즘 여행자들은 진짜 여행, 이런 로컬 여행을 추구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 기반 관광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관광두레라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두레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3년부터 있었는데 연천은 아마 한 2015년인가 16년에 이미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그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는 특이한 게 관광두레 PD라는 분이 지정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민들이 사업을 잘 안정시킬 수 있게 한 3년, 5년 동안 붙어서 계속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빠른 기간 안에 좀 빨리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서 제가 이 관광두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관광두레를 통해서 좀 크신 분들의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또 관광 자원을 개발할 때 좀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점점 이제 황폐화되고 마을 주민들은 좀 떠나가고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연천이나 이런 마을 여행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생생마을 여행사가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이라고 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농촌마을의 이제 개발로 인해서 공장들이 계속 들어오고 생태계들이 계속 파괴가 되기 시작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 공장들을 안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 마을이 유명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모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지역의 생태계를 다 사진을 찍고 다들 이제 부산에서 책을 하나 만드셨어요. 가이드북을. 그래서 생태관광 가이드북을 만드신 거를 계기로 해서 생태관광 여행사를 아예 차리시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직 오래된 데는 아니고 아직 뭐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소재들을 조금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또 나중에 지역자산 개발 같은 거를 직접 해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을 여행사의 이제 코스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정말 자기네 마을 가지고만 상품을 만드시려고 이제 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다른 데 많이 안 도시고 생태 안터마을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이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저도 가봤는데 되게 소소한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안터마을이라는 곳이 딱 있는데 거기에 동물 많이 키우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효소 만드는 분 한 분이 계시고 또 이제 정원 많이 가꾸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아 여기 이 동물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거 설명해 주시고 또 옆집 가서 아 우리 정원에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건 지금 언제 뭐가 되고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다육이 하시는 분도 집에 가서 다육이 또 어떻게 키우는지 또 설명 들으시고 이런 걸로 이제 소소하게 여행 상품을 이제 짜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이제 그 동네에 청년이 이제 수제 맥주를 만드는 이제 또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시음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이 동네 그리고 이제 그 동네 관광 명소 들렸다가 이제 끝나는 그런 여행 상품. 소소하게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이제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두 번째를 보면 아마 큐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트레킹을 하면서 이제 생태 관광 관련된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여기도 마지막에 이제 동네에 수제 맥주 시음하고 끝나고 이런 관광 상품들. 아까 말씀 이제 여기랑 또 비슷하죠. 이제 마을의 공공미술 전시를 또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 또 견학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 이야기 듣고 그리고 해양 스포츠 체험하고 이렇게 끝나는 이런 코스들을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을 분들이 이제 생태 관광을 주제로 생생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2021년에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상도 받으시고 이제 그걸 계기로 이 관광줄의 사업에도 들어오시게 돼서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 앞서 나온 이제 솔부엉이 캠핑장 같은 곳은 여기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온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된 거예요. 90년대 사람이 이제 애들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맨날 남의 학교를 빌려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군청에 얘기를 하셔서 지금 폐교된 모교를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으셔서 이제 캠핑장은 본인들이 읽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몇몇 분은 이제 주말에만 내려오셔서 또 활동도 하시고 동분들이 그렇게 해서 또 캠핑장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잘 됐네요. 그래서 예약하기도 힘들고 두 번째는 대구에 있는 더 휴엔이라는 여행사입니다. 대구는 뭐 광역시니까 사실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또 여기 이제 이분이 대표님이신데 대구에 살면서 사람들이 그냥 대구에 놀러 와서 그냥 먹을 것만 먹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여기도 습지도 있고 뭐 팔공산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생태 관련된 체험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가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로컬 전문가와 동행하는 이런 여행을 또 만드셨어요. 여기는 특징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행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조가 찾아오는 안심습지로 여행, 야경 투어도 있어요. 여기 아무래도 이제 도시니까 야경이 좀 볼만하겠죠. 그래서 야경 투어, 또 산림치유 지도사와 떠나는 갓바위 여행, 그리고 안달 투어, 그리고는 자전거 타고 해보는 투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여기도 굉장히 잘 돼서 이제 관광들의 이제 전체 사업체 대상으로 이제 상을 10군데 정도를 뽑아서 매년 상을 주는데 거기도 수상을 하시고 지금도 굉장히 엊그제도 연락이 왔는데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는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여기는 여행사가 가야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좀 발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나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들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야만 갈 수 있는 곳들을 좀 발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수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지역 주민이니까 좀 발굴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여행사도 이제 우리도 나중에 지역 자산을 발굴할 때 좀 우리만 알고 있는 곳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은 여기는 이제 전국 관광들의 그 이제 중에서 1위 수상을 3년 연속하실 곳이에요. 정선인데요. 나전역 카페라는 곳입니다. 마지막 파트는 이제 또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지역 자산 기반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농촌 리빙랩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빙맵이라고 요즘 이제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포맷 중에 하나인데 이제 주민들이 무조건 참여를 해서 어떤 정책을 실현시키고 앱 같은 것도 개발하는데 요즘 이제 주민이나 시민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그런 이제 어떤 방식이 하나입니다. 주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도 참여하고 공공도 참여하고 저희 같은 거 학교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지원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올해는 그 교보문고 아시죠?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를 가진 교보그룹에서 대산농촌재단이라는 또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촌 관련된 연구 과제들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제 농촌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게 돼서 올해 이거와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에 앞서 이제 그래서 지역 기반 관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자산을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방식에 있어서 이제 농촌 리빙랩을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농촌에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경제가 침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즘 이제 농촌의 어떤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상품도 많이 만드시고 상품화도 하시고 그런 걸로 이제 관광 상품도 만드시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문화, 역사, 환경적인 그런 특징들을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리빙랩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농촌에서는 리빙랩을 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 공동체. 정말 지역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여기 이제 뭐 해설사분들도 많으시지만 지역에 뭐 새마을 분여회도 있고, 뭐 새마을 수도자 협의회도 있고, 뭐 주민자치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농촌에는 이런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공동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리빙랩이라는 걸 하기가 적절하다. 두 번째, 거주민들이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산 분들이 많죠. 그래서 거주민들의 역사, 문화를 본인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에 잘 모르고 저평가된 그런 자산들을 좀 발굴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 리빙랩을 통하게 되면 이 지역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가, 뭐 기업, 학교, 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농촌 리빙랩을 통해서 지역 자산을 개발해보자 라는 이제 생각으로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합친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자산 기반 커뮤니티 개발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주민분들이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자신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이제 먼저 탐색하는 그런 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연천이나 백학의 지역 자산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자산이라고 하면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지역 자산이라고 하면은 눈에 딱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에클리스 군마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 우리 박물관, 활용소 뭐 이런 것들 딱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여기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 자산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죠. 공동체, 사람, 거주민들 자신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무슨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량,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의 경험은 무엇인지가 다 지역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냥 일반 분들뿐만 아니라 청년층, 청소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또 여러 특성을 가진 분들의 사람들의 역량이 다 지역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지역에 비공식적인 지역민 모임들이 많아요. 뭐 도시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것들도 많고, 또 여기서 뭐 행사 같은 거 하시려고도 조직위원회도 많이 만드시죠. 그런 것도 있고, 지역 방범 순찰대도 있고, 또 이런 비공식적인 모임도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학교, 도서관, 병원, 교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잘 안 쓰고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 비어있는 자산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다 지역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그런 지역 자산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거주민 분들, 여기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리빙랩을 만약에 나중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자산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아, 우리 동네에 여기 교회가 있지, 여기 병원이 있지, 여기 학교가 있지, 여기 누구 집이 있지, 여기 누가 살고 있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호로고루가 저 끝에 있어요. 호로고루에 가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올 수도 있네.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는데 여기 집에 뭐가 있지, 뭐 여기 동물이 많지, 이 집에 가서 뭐 동물도 구경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산 지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산 지도를 처음에 이제 그려보시는 활동들을 이제 거주민 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자산들을 보게 되면 그래, 우리 자산들이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연천 백학에 살 수 있는 거 우리는 일단 관광을 우리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 활용법을 이제 계획을 같이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뭐 누구 외부 전문가가 와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보는. 그리고 이 목표를 설정을 하면 마지막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달성할 건지, 우리가 뭘 할 건지,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지. 사실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이거를 여기 우리 로컬 마켓을 만들어 볼까? 이걸 어디 외부에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홍보를 할까? 이런 것들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산 맵을 그리고 활용법을 고려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우리 주민들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관광 상품을 만들고 코스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네이버에서 리빙맵이라는 걸 쳐봤어요. 딱 오랜만에. 근데 정말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다 뭐 괴산, 뭐 성남, 뭐 청년, 금천, 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리빙맵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제 이름만 그냥 리빙맵 붙여놓은 것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냥 주민이 참여하고 사람이 참여하면 다 리빙맵이라고 요즘 좀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리빙랩이 정말 이렇게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의 뜻은 이제 일상에서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을 가지고 실험실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아닌가? 그럼 또 쭉 바꿔서 또 다시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시작은 이제 뭔가 상품 만드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 앱을 개발을 하는데 앱은 기업이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기업이 개발하는데 기업이 생각해서 이거를 쓰는 사람 입장을 그냥 생각해보고 만들다 보면 오류가 많이 나죠. 이 사람 핸드폰에서는 이게 안 되고 저 사람 핸드폰에서는 또 저게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기업은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개발을 할 때 이제 투입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보기 시작한 데서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중심이 돼서 이제 어떤 뭐 플랫폼이나 기술을 개발할 때 썼는데 요즘은 이렇게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은 첫 번째 단계가 문제 탐색입니다.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게 뭐지?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을에는 지금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야.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 마을에 지금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막 버려. 이 쓰레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소소한 문제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소소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기념품이 없어. 기념품을 좀 우리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가지고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문제를 처음에 탐색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문가, 기업, 공공 이런 도움을 받아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럿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기업 전문가, 공공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좀 실현 가능한 걸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이제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개선을 해서 최종적으로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농촌 현안 해결 리빙랩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이제 주관을 해서 했던 이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뭐 굉장히 여러분들 생각과도 좀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멧돼지 내려오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이제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농촌에 지금 폭염 가뭄이 너무 심한데 이런 걸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이랑 같이 좀 발굴을 해보는 거죠. 뭐 축산, 위생, 해충 같은 거 어떻게 좀 퇴치할 수 있을까?
뭐 여기 음식물, 폐기물, 농업, 부산물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자원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복잡한 그런 것들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붙어가지고 이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한 거죠. 주민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런 리빙랩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우리 생활과 좀 맞닿아 있는 것들을 리빙랩으로 좀 이제 활용을 해봤습니다. 채소를 재배를 해서 노인분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를 리빙랩을 해보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쓰레기 수거장을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좀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농촌의 특성이 반영된 리빙랩인데 이제 문화나 관광이랑 관련된 리빙랩도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옆 동네 이제 포천에서 리빙랩을 2021년부터 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2023년에는 공고가 떠서 선발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이렇게 마을들이 자신들이 이제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안들을 가지고 이제 리빙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시면 뭐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해보기도 리빙랩이 있고, 38 로드마켓을 만들어보자, 뭐 학치 문제 해결, EM을 활용해서 뭐 해보자, 문학산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해보자를 다 리빙랩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제 포천시에서는 이제 돈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고 리빙랩을 하는데, 그래서 막 다들 PT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콘테스트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주제들이 굉장히 소소하고 재밌더라고요. 남은 이제 또 이제 교육 일정에서 해보실 수 있는 활동들도 아마 이거랑 많이 연관이 될 거예요. 그럼 직접 이제 코스도 이제 짜보시고,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어떤 것들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리빙랩에 이제 좀 이렇게 기초적인 그런 좀 지식이나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다른 지역인데요. 영주에서도 뭐 리빙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을 위한 리빙랩을 또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제에서 백담마을에서 여기도 이제 주민들의 아이디어,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리빙랩을 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도 이제 안동에 이제 시민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뭐 문화 플로깅 사업, 공동체 이야기 공모전, 뭐 이렇게 80일간의 안동 일주, 이렇게 해서 안동의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리빙랩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직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그럼 백학에서 리빙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빙랩을 해보시려면 어떤 분들을 섭외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 진행을 해봐야 될지, 우리가 주민들만 있어서는 사실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진짜 실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계획안을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이 연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생각은 내년에는 또 다른 데서 또 지원을 받아서 실제 이 마을에서 리빙랩을 진짜 해봐서 우리가 직접 관광 코스를 만들어보고 기념품을 뭐 제작을 해본다든지 이런 이제 활동들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지역 주민도 행복하고 관광객도 행복해서 계속 머무르고 방문하고 싶은 곳이 되는 것이 아마 우리 마을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지속 가능해지고, 또 관광으로 인해서 소득 창출도 되고, 또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도 이제 관광이 이용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주민분들의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백학에서 우리가 잘 알고 발굴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자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해온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역량이나 여러분의 관심사가 다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관광 상품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본 지식 하에서 앞으로 남은 또 교육들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DMZ도 유명하고 우리는 생태도 유명한데, 지금의 백학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앞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뿐만 아니라 백학의 청소년들, 백학의 나이 드신 분들, 백학에서 예술을 하시는 예술가분들, 또 우리가 모여있는 모임들이 다 관광자산이 될 수 있다고 좀 폭넓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드린 리빙랩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지도 만들기예요. 그래서 제일 주민분들이 이 동네에 뭐가 있는지 잘 아시니까 지도를 다 그려보시거든요. 그 활동이 리빙랩의 가장 첫 단계고 이제 주민들이 같이 그 지도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리빙랩을 통해서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같이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요즘 이렇게 만화 같은 거 잘 그리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이따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이제 마을의 곳곳에 지도 학생들이 보는 이제 이 집을 지나갈 때는 개를 조심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고 여기에는 무슨 풀이 있는데 이 풀이 막 어떻게 자랐다. 이런 것들도 주민분들이 알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도 만들어 보시는 것들. 또 이제 관광 상품을 하시면서 이제 어르신 분들께 얘기를 많이 들은 거를 이제 가이드 분들이 많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백학의 옛 이야기를 코스 중간에 한번 좀 어르신이 나와서 직접 또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시면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대구의 어떤 곳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옥골마을이라고 이제 그 박씨들이 모여 사는 그 이제 집성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한옥마을이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체험 상품 같은 걸 많이 만드셨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 이제 체험 행사 같은 거 하면은 마을에 나와서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또 안내도 하시고 뭐 좀 떡도 이렇게 해갖고 나와서 이제 주고 이러신대요. 근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한 2, 3만 원 이렇게 지원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아 내가 오늘 오늘 열심히 해갖고 내가 오늘 돈을 벌었네 이러면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이제 어르신들을 활용한 또 것들이 여기는 충분히 관광 상품이 또 될 수가 있다. 그런 것들. 또 지금 뭐 문화 활용소도 있지만 백학의 이야기를 담아주는 예술가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협동조합, 마을 기업이 다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발굴화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분들이 주도를 하지만 외부의 인력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경기도에 이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따로 센터가 크게 있죠. 이제 거기서도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요즘 뭐 그냥 명목상으로도 주민 참여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빙랩이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은 하남에서 만든 지도예요. 하남에 고등학생들이 만든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애들이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검단산 여기 막 귀신 같은 것도 하나 그려놨고 학생들한테 여기에 스팟의 그림을 좀 그려보라고 해서 이렇게 응용을 한 거죠. 이런 건 이제 학교랑 또 협업을 하면은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오른쪽은 대학생들이 만든 지도예요. 여기는 아마 춘천이었어요. 한림대학생들이 만들었는데 여기 알고 있는 맛집 같은 걸 여기 다 표시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단체 관광을 많이 이끄시기는 하지만 또 그분들이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또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지도에 여기 있는 맛집 같은 걸 보고 또 개별 관광을 또 다니시는 제2의 또 관광 코스로 또 발전시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잠깐 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각 동네에서 만든 지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왕이 될 관상이다. 뭐 이런 관상고등학교 이렇게 만들었네요. 휠체어로 어떻게 대학로를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지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를 보니까 좀 이제 시들이 많더라고요. 아직 이제 지방은 많이 없고 부천, 먹거리, 동네 떡볶이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지도들 재밌는 지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백학에 걸을 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것들 뭐 이제 여행 코스를 하면서 이제 그냥 보는 것만 아니라 요즘 체험 상품이 꼭 한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되죠. 요즘 그런 것들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농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함께 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기념품 개발은 또 이제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지역의 예술가분들과 협업을 해보실 수도 있고 이야기 발굴은 뭐 지금도 많이 해보시고 있지만 어르신분들이랑 같이 하는 활동들 요즘 연천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하는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식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메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컨설팅 이런 분들과 같이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주민 주도로 꼭 이루어져야지 지속 가능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또 잘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산들로 좀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강의해 주신 강사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지금은 이제 연구원 신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아직 공부하고 많이 예, 저희가 약간 그 도와주는 개념으로 오셨는데 이제 박사 과정이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몸값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보다 약간 기대 이상으로 좋으시죠? 어떠세요? 네. 예. 그 얻을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진행하면서 코스 개발하고 리빙랩도 어차피 우리가 지도 간단하게 보면 지도 그리는 과정인데 네, 한번 파일럿으로 하반기에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설계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도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만 정도 했는데 뭐 자유롭게 뭐 느낌이나 아니면 질문이나 이런 걸 좀 나누면서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건